살도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말도 많고 기대가 컸던 2022년 대형 미술 행사인 키아프 서울과 프리즈 서울이 지나갔습니다. 체급이 다른 미술시장 게임을 본 것 같기도 하여 완전히 개원하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미술만평 203회차 박정수입니다. 오늘도 미술만평과 함께 하고 계신 만평님 땅 만평 꼭 장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우리나라 미술시장에도 다양한 변화가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야 별 시답지 않게 보일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러는 이참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키아프 서울과 프리즈 서울 다녀가신 분들이나 다녀갔다 온 이후에 나타나는 다양한 포스팅, 뉴스 등을 통해 이미 많은 것을 들었을 줄 알고 있습니다. 화랑예패 자충수라는 운동,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등, 헤비급과 플라이급이라는 등 말이 참 많습니다. 이건 여담입니다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핀급이라고 헤비급과 핀급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있는 그대로요. 프리즈와 키아프가 차이가 나기는 나나 봅니다. 그런데 저는 언론이나 여타의 SNS 포스팅에 나오는 것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 수준요? 우리가 어때서요? 미술품이랑 같이요? 우리나라 작품이에요? 문제 없잖아요? 싸워보기도 전에 항복부터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미술에 대한 차이점이나 잘하고 못난 것에 대한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차이나고 무엇이 잘난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 사실 아닌가요? 다 같은 예술품이고 창작품인데 말입니다. 비싸게 혹은 잘 팔린 예술가의 작품은 좋은 것이고 한 점도 안 팔리거나 관심을 얻지 못한 작품은 아직 팔리지 않은 작품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번 행사를 보면서 작품 수준이나 품질을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피카소 유명하죠. 고흐 세계적으로 유명하니까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이번 프리즈를 방문했다고 하는 7만여 명의 관람객 중에서 리히텐슈타인을 아는 이가 몇이나 될까요? 행사가 끝난 다음에 언론에서 겁나 비싸게 많이 팔렸다는 루치오 폰테나, 조지 콘도, 마카니 토마스가 누군지 알게 뭐냐는 것이죠. 피카소와 샤갈 작품을 보고 와 작품 좋아라고 외치지만 정말로 좋아서 외쳤을까요? 아니면 귀한 작품을 봤기 때문일까요? 명화라고는 하는데 그 명화에 대한 기준점이 무엇일까요? 알 수 없는 노릇이죠. 말 많습니다. 정말로 K-팝이니 K-드라마, K-영화 등등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나라를 잠식하고 있는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 미술이라고 세계를 잠식하지 말라는 법 없지 않겠습니까? 돈 되는 미술품은 돈 되어져 있는 갤러리에서 판매를 한다 이것입니다. 유명한 갤러리에서 나온 작품이니까 유명하거나 돈 될 것이라는 등식이 은연중에 깔려 있음을 주시해야 됩니다. 작품의 수준이 아니라 갤러리 수준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말입니다. 작품 수준을 논할 필요는 없다. 다만 갤러리에 대한 수준은 이야기해 볼 필요가 논의할 맹점이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술시장은요, 개인전이 아닙니다. 여기서 개인전이라는 것은 개인 전시가 아니라 개인 전쟁을 말합니다. 핵전쟁이나 대포가 만연하는 무기전쟁이 아닌 사람이 싸우는 개인 전쟁이기 때문에 협업과 공조와 공생이 필요합니다. 아트페어를 전쟁터에 비유한다면 잘 벼린 칼보다 가늠자가 잘 정리된 총보다 미리 훈련되고 숙련된 포수와 무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아트페어를 보면서 그래도
발전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언젠가 겪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슬기롭게 잘 대처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요, 어떻게 하면 잘 대처하는 것일까요? 이게 참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2022년 프리즈 서울과 키아프 서울의 무게가 다르다는 것은 작품이나 예술 수준이 아니라 참여 화랑들의 마케팅과 브랜드의 차이가 있었다를 첫 번째로 꼽고 싶습니다. 가오시안이나 하우즈 앤 워스, 하이트 큐브, 데이비드 지워너 같은 국제적 명성이 자자한 갤러들이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2022년 키아프와 프리즈 아트 페어를 보고 예술의 가늠 시장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사실 유명세 있잖아요. 뭐 가난이 현대인이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아트나인도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우리도 경쟁력 있는 갤러리임에 분명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각설하고 말 그대로 한국 화랑들이 살아남거나 사라지거나 하는 기로라고 여기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예술 판단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 예술이 어때서요? 두 번째로는요, 가격 경쟁력을 말하고 싶습니다. 좀 어줍지 않은 얘기 황당할 수 있겠지만요, 1881년생의 피카소와 1886년생의 우리나라의 최초 서양 화가였던 충곡 고이동을 비교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저는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뉴욕 크리스티나 런던 수도 위에 출품한 후에 고이동 선생의 작품을 한 2천억, 3천억에 낙찰받을 수는 없을까요? 티 안 나게 말입니다. 그냥 이런 것도 답답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미술 시장에는 단색화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너무 지중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화랑 문제입니다. 갤러리 문제예요. 김홍도나 신윤복 그림이요, 1,000억이 넘어가야 김한기 그림이 300억, 600억, 1,000억 갑니다. 가격 담합이 최고라고 억지로 우기고 싶을 정도입니다. 뭐 우리 알다시피 중국 미술은 화교 세력이 키웠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말 헛말 아닌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마케팅 문제입니다. 예술가 마케팅도 좋지만 갤러리 브랜드 마케팅에 집중이 필요한 시기와 시점입니다. 좋은 갤러리는 좋은 예술가가 될 수 있는 화가를 찾아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물론 예술가의 작품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프리즈 서울이 와가지고 한국 시장을 뒤집어 놓았다고 하는 것은요, 갤러리를 뒤집어 놓았지 한국 미술 시장이나 예술 수준, 문화 수준을 뒤집어 놓은 건 아니라는 것을 재차 말씀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 행점은요, 한국 미술 시장이 과연 세계화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았습니다. 그러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라이브 방송한다고 했었죠.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24일 오후 5시 30분에 라이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직접 질문도 받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